저희 외할머니가 시골에 사시는데 이제는 많이 연로하셔서 농사는 못 지으시고 대신 저희 어머니와 형제분들께서 주말마다 가셔서 이런저런 작물을 심으시는데요. 아니 근데 이번에 옥수수를 심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집에서 취미로 술 만들다가 기어코 멀쩡한 직장 때려치우고 유튜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버번 위스키에 옥수수가 들어가는 건 아셔가지고 이렇게 옥수수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럼 이걸로 감사히 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5월달쯤에 요만했던 녀석이 8월이 되니까 이렇게 자라서 알갱이가 나왔습니다. 군데군데 조금 썩은 녀석들도 있긴 했지만 나름 알이 실한 옥수수들도 꽤 있었는데요. 생으로 먹어도 달달한 게 맛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옥수수를 좀 따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수수는 빈 땅에다 그냥 조금 심어보신 거라서 양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홍천 찰 옥수수를 인터넷으로 구입했습니다. 자, 이제 이 옥수수의 껍질을 모두 벗겨내야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렇게 만든 술은 절대 버번 위스키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버번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만들어져야 버번 위스키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같은 재료와 방식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버번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대신 저는 한국이라는 점만 빼고는 버번의 규정을 지켜서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하나 열거하면 지루하니까 영상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수링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껍질을 벗기는 옥수수들은 모두 알갱이만 따로 분리를 해줘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주먹으로 내리치면 아주 쉽게 알갱이가 모두 분리됩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주먹이 다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젓가락을 옥수수 사이에 쑥 넣고 벌린 다음에 손으로 우다다다다 알갱이를 골라내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포크로 파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갱이를 골라냈으면 이제 건조기에다가 옥수수 알갱이를 말려주겠습니다. 옥수수를 건조시키는 동안 다른 재료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우선 밀을 준비했습니다. 이 밀은 직접 유기농 밀농사를 지어서 밀소주인 진맥소주를 만드는 경북 안동에 위치한 맹계마을에 놀러갔을 때 대표님께 부탁해서 좀 얻어왔습니다. 버번은 대부분 호밀을 많이 사용하는데 밀을 사용하는 증류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메이커스 마크입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밀을 재배하는 곳에 방문했는데 당연히 이 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메가가 필요한데 메가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대한민국 싱글 몰트 위스키를 만드는 쓰리 소사이어티스에 가서 위스키용 몰트를 좀 얻어왔습니다. 우연히 이곳의 마스터 디스틸러인 앤드류 선생님을 만나서 메가를 당화시킬 때 필요한 유용한 꿀팁들도 듣고 왔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자, 집에서 위스키 하나 만들려고 안동, 남양주까지 아주 전국을 돌았습니다. 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재료들을 계량해야 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버번은 반드시 이 재료들의 배합 중 옥수수의 비율이 51%를 넘어야 합니다. 즉 옥수수가 무조건 절반 넘게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옥수수 60%, 밀 20%, 메가 20%의 비율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건조된 옥수수와 다른 재료들을 적당한 크기로 분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집에서 맥주를 만들 때 쓰는 분쇄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조립을 좀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조악한 퀄리티에 좀 놀랐고요. 사방이 날카로워서 조립하다 손도 베이고 조립할 때부터 괜히 샀다고 좀 후회를 했습니다. 어쨌든 조립을 마치고 우선 밀과 메가를 분쇄했습니다. 완전히 곱게 내리진 않고 이렇게 약간 거칠게 분쇄했습니다. 자, 그리고 옥수수를 분쇄하려는데 이 분쇄기 간격보다 옥수수 알갱이가 더 커서 분쇄가 안 되더라고요. 분쇄기에 옥수수가 걸리지 않고 계속 헛돌기만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분쇄기 간격 조정하는 나사가 진짜 너무 뻑뻑해서 몽키 스패너로 돌려가면서 작업하는데 몽키를 떨구는 바람에 새로 인테리어한 바닥이 패이고 말았습니다. 이건 마치 새로 뽑은 차에 흠집 나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자, 어쨌든 이걸 어떻게 분쇄할까 고민을 하는데 어머니 집에 마침 식품 분쇄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제 여기에 옥수수를 계량해서 넣고 기계를 작동시켜서 이렇게 고운 듯 거친 듯하게 분쇄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건조시켜서 갈아내고 나니까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대충 계산을 해봐도 제가 필요한 양에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옥수수가 더 필요한데 이미 옥수수 철이 끝나버려서 더 이상 생 옥수수를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저는 생 옥수수를 사다가 이렇게 다 하나하나 껍질 까서 알갱이 분리시키고 건조까지 시키고 싶었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옥수수 철이 끝나는 바람에 이렇게 찰 옥수수 알갱이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옥수수 알갱이를 적당한 크기로 분쇄시켜주고요. 이제 재료 준비는 끝났고 드디어 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솥에다가 물을 붓고서 pH를 맞춰주겠습니다. 맥주 양조장에서 맥주를 만들 때는 pH를 맞추는 편이고 증류소에서는 pH까진 맞추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건데 집에서 위스키를 만드시는 미쿡 형님들 글을 보면 pH를 조절하기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겸 구연산을 좀 넣어서 물의 pH를 5.5로 맞춰주겠습니다. 자, 주라기 월드 조승원 기자님의 버번 위스키의 모든 것이라는 책에 따르면 당화 작업을 할 때 맨 처음에 옥수수를 넣고 섭씨 1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충분히 가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증류소마다 조금 다르긴 할 겁니다. 그러면 저도 일단 물을 올린 다음에 여기에 망을 넣고 물이 끓으면 갈아놓은 옥수수를 붓고서 뭉치는 것 없이 잘 풀어주겠습니다. 이걸 좀 끓여주고서 옥수수가 충분히 잘 익으면 불을 끄고 뚜껑을 열어서 옥수수를 휘휘 저어주다가 물을 추가로 부어서 온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갈아놓은 밀과 메가를 추가로 투입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잘 섞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부 온도가 63도 정도 되더라고요. 아주 딱 좋습니다. 저번에 맥주 양조장 가서 어깨너머로 배운 대로 pH도 측정을 해봤는데 5.86이 나왔습니다. pH가 5.2에서 5.8 사이면 된다고 하니까 5.86 정도면 괜찮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온도를 유지하면서 두면 됩니다. 이 과정은 옥수수와 밀, 메가에 있는 전분을 당분으로 분해시키는 당화 과정입니다. 복잡해 보여서 그렇지 식혜 만드는 것과 매우 비슷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걸 걸러내야 한다는 건데 진짜 엄청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최소 60도 정도는 되는 온도니까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보통 미국 형님들은 이걸 이렇게 매달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 아파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일단 들어서 바베큐 망 위에 받쳐놓고 한번 살살 눌러봤습니다. 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텐데아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여기에 일단 옮겨 담은 다음에 다른 망에 소분해서 쭉쭉 눌러서 걸러냈습니다. 보시면 제 손이 점점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짜는 것도 힘든데 온도까지 높다 보니까 이거는 꽤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역시 한국인의 음식은 손맛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K버번, 국번을 위해서 꾹 참고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달달한 즙을 최대한 뽑아내기 위해서 여기에 마치 드립 커피 내리듯이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어내면서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대한 당화액을 뽑아냈습니다. 이제 싱크대에 물을 받고 여기에 소금과 얼음을 푼 다음에 당화액을 넣어서 20도 부근으로 식혀줍니다. 좀 휘휘 저어주면서 최대한 빠르게 식히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른 세균들이 들어가서 오염되면 안 되니까요. 아주 주방에서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서 비중을 측정해보니까 제가 목표했던 1.07이 딱 나왔습니다. 1.07이면 발효가 정상적으로 되면 알코올 도수 약 8도에서 9도 정도의 발효액이 나올 겁니다. 보통 증류소에서 버번을 만들 때 증류 전 발효액의 알코올 도수가 8에서 10도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저도 이걸 맞추려고 비중 1.07을 목표로 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K버번, 국번의 필수 요소 항아리를 준비합니다. K버번은 역시 항아리에 발효시켜야 제맛이죠. 사이즈가 딱 봐도 꽤 크죠. 한 30리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다식은 당화액을 넣어주고 미국에서 직구한 켄터키 버번 효모를 넣어줍니다. 대충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지킬 건 다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양의 술을 원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당화액을 추가로 만들어낼 겁니다. 과정은 똑같습니다. 재료 준비하고 pH 맞춰서 물 끓이고 재료 넣어서 당화시키고 걸러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몇 시간째 작업하면서 서 있었고 그리고 아까 술 짜내고 항아리 옮기고 하면서 힘이 좀 빠져가지고 이게 너무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당화액을 1차적으로 걸러낸 다음에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붓고서 도구로 눌러서 쭉쭉 짜내고 밑에 나온 당화액을 붓고 다시 눌러서 쭉쭉 짜내고 다시 당화액을 붓는 그런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이때 두 번째 변수가 생기는데 아이가 유치원에서 하원하고 돌아왔습니다. 어휴, 힘도 좋아. 어휴야, 쭉쭉 나온다. 쭉쭉 나와. 아이 뜨거. 아이 뜨거. 이걸 워시라고 합니다. 이걸 식혀서 여기다 효모를 넣으면 뭐가 되는 줄 알아? 술. 자, 이렇게 당화액을 짜내는 과정을 20분 넘게 진행했고 마찬가지로 식혀낸 다음에 항아리에 넣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로 두면 됩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걸러낸 이 찌꺼기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코리안 스타일로다가 소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찜기에서 다시 한번 좀 푹 익혀주고요. 그 다음에 넓게 펼쳐서 잘 식혀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전에 멜론 막걸리 만들고서 걸러낸 지게미를 저온에서 숙성시켜 놓은 건데요. 다 식은 찌꺼기에다가 이 지게미를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이
지게미에는 약간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어서 발효 초기에 잡균에 의해서 술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누룩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는 물을 전혀 넣지 않고 하나는 물을 좀 추가해서 발효를 시키겠습니다. 자, 하루 정도 지났는데 K 버번은 뽀글뽀글 기포를 내며 잘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찌꺼기 술도 발효가 잘 되고 있어요. 한 3일차 되니까 활발하게 발효가 잘 되고 있고요. 며칠 뒤에 발효를 다 마치고서 이제 증류기에 옮겨 담고 증류를 해보겠습니다. 증류기 용량이 부족해서 일단 절반 정도만 증류를 하겠습니다. 발효 후의 비중을 측정해보니까 1.002 정도가 나왔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8.9도 정도로 보이네요. 자, 이렇게 증류기 세팅을 해놓고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증류액들이 쪼르르르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1차 증류를 마쳤는데 시간이 벌써 새벽 1시를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항아리에 남은 술은 일단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다음날 남은 술을 마저 증류를 하겠습니다. 이게 냉장고에 있다 보니까 술이 차가워져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일단 솥에 옮겨 담고 가열 효율이 좋은 인덕션에 놓고 약 50도 부근까지만 열을 올렸습니다. 자, 원하는 온도에 도달했으면 이제 증류기에 옮겨 담고 아까처럼 증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증류를 마치고 나면 전날 내렸던 증류액과 모두 합쳐서 다시 한번 증류를 해줍니다. 처음에 나오는 약간의 초류는 버려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크통에 넣을 본류를 받아주면 됩니다. 이때 버번 규정에 따라 증류 후 알코올 도수가 80도 이하가 되도록 했습니다. 다 받아낸 증류 원액의 알코올 도수를 측정해보니 54도 정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버번치고는 꽤 낮은 증류 도수입니다. 자, 제일 낮은 축이라고 평가받는 메이커스 마크가 65도 정도라고 하니까 그보다도 10도 더 낮은 도수입니다. 이게 집에서 하기에는 양이나 도구에 한계가 있어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의 양과 도수를 뽑아냈습니다. 이제 이 증류 원액을 오크통에 넣을 건데 버번은 반드시 새 오크통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을 까맣게 태운 새 아메리칸 오크통 3리터짜리를 준비했고 우선 통을 불리기 위해 전날 넣어놓은 물을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술을 채워주겠습니다. 이때 버번은 오크통에 넣을 때 술의 알코올 도수가 반드시 62.5도 이하여야 합니다. 이 술은 54도니까 역시나 버번의 규정에 부합합니다. 이렇게 오크통에 술을 간신히 채우고 나서 뚜껑을 닫고 잠시 기다렸다가 이렇게 한 잔 따라 마시면 K 버번 위스키 완성입니다. 아니 뭔 소리요, 위스키가 색이 전혀 없잖아 하실 수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스코틀랜드의 스카치 위스키는 지켜야 할 최소 숙성 연수가 3년입니다. 하지만 버번은 의무적으로 정해놓은 숙성 연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냥 오크통에 넣었다가 1분 만에 바로 빼도 버번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튼 이 술의 맛을 잠깐 보면 향은 고소한 옥수수 향에 어딘가 달짝지근한 포도 같은 향도 느껴집니다. 이 포도 같은 향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증류기의 특성 같아요. 전체적으로 달달하고 고소한 향인데 당연히 지금은 향도 맛도 매우 거친 느낌이 강합니다. 방금 막 증류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오크통의 숙성이 좀 되면 맛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증류 중반 이후에 나오는 후류를 좀 덜 받아냈으면 더 맛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살짝 들지만 3리터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더 받아야 했습니다. 저도 처음 만든 거다 보니까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긴 했는데 집에서 만드는 게 또 뭐 이런 재미 아니겠습니까? 또 첫 버번 도전 치고는 나쁘지 않아서 한 70에서 8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일단 이렇게 좀 두고요.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찌꺼기 술 만든 거 기억나세요? 물을 좀 부어서 발효시킨 술의 발효가 끝났는데 너무 바빠서 일단 좀 걸러놓고 냉장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이 술도 한번 증류를 해보겠습니다. 찌꺼기로 만든 술이라 도수가 낮아서 아마 증류 후에 양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2번 증류를 했고요. 54도의 술 약 180ml를 얻어냈습니다. 대략 3리터 정도 넣어서 180ml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맛을 보면요. 어딘가 증류식 소주 느낌입니다. 고소한 누룽지 같은 향도 있는데 아직은 역시 코가 좀 맵습니다. 맛은 알싸한 후추 같은 느낌도 나는데 아직은 풍미도 좀 부족하고 숙성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방울도 안 넣은 술은 일단 호기롭게 만들긴 만들었고 술 냄새도 솔솔 나서 발효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건 고량주처럼 물을 섞지 않고 알갱이 이대로 넣고 밑에서 스팀을 쏘면서 증류를 해야 하는데 이걸 지금 가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 패스하고요. 이제 아까 오크통에 넣어놓고 약 일주일 정도 숙성시킨 K 버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색은 아직까진 엄청 막 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주일 만에 이 정도 나오는 게 신기하죠. 향은 기존 버번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후추 같은 향도 있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산삼 향도 좀 있고요. 포도 비스무리한 향이 계속 튀어나와요. 뭐 나쁘지도 않고 막 좋지도 않은 향인데 아무래도 옥수수 품종도 다르고 증류기도 다르고 여튼 여러모로 달라서 시중에 파는 버번 느낌이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맛은 그래도 제법 괜찮습니다. 아직은 역시 많이 거칠긴 하지만 달달한
향의 고소한 느낌이 나는데 확실히 버번은 아니고 어딘가 제3세계 위스키의 맛이 납니다. 뭐 그러고 보니 집에서 대부분 한국 재료로 만들었으니까 뭐 제3세계 위스키 맞긴 하겠네요. 뭐 나쁘지도 맛있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느낌인데 그래도 첫 시도기도 했고 더 숙성하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아직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저번에 포도로 만든 브랜디가 어느새 한 달 정도 돼서 중간 점검차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조상님들께서 좀 벌써 빼드셨더라고요. 약간 양이 줄었습니다. 오크통이 작은 거라서 그런지 색은 막 그렇게 우러나오진 않았고 약간 노란 빛을 많이 띠고 있어요. 오크통 숙성하기 전에 나던 엄청 꿀같이 달달하던 포도향은 좀 줄긴 했는데 오히려 이 나무향과 좀 자연스럽게 섞인 것 같습니다. 맛은 알싸한 후추 맛이 먼저 나면서 좀 매운데 뒷맛에서 단맛이 쓱 올라옵니다. 이탈리아에서 마셔본 그라빠와 어딘가 유사합니다. 끝에는 약간 산미가 돌면서 입에 침이 고이는데 이 술은 첫 맛보다는 뒷맛에 달달한 향과 오크향이 좀 잘 어우러져서 마무리가 더 괜찮은 술입니다. 좀 더 숙성되면 더 맛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재배한 옥수수가 일부 들어간 K 버번 위스키 국번 양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본 만큼 레시피를 좀 더 다듬어서 다음에는 좀 더 스케일 있게 해보기로 하고요. 저희 시골에서 자꾸 흥미로운 술 재료들을 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가서 고구마를 좀 캐왔습니다.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소주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올라오는 다른 영상들 보시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술바!